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일부 회귀로 볼 수 있는 수도권 방역 강화 지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나오게 된 계기 바로 온라인 쇼핑 물류센터에서의 잇단 감염입니다. 과거 콜센터 집단 감염 때 그랬던 것처럼 물류센터 역시 언제든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걸 우리가 새삼 알게 됐고요. 우리 주변에 이처럼 집단 감염 잠재력이 큰 곳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인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센터라는 곳이 참 상당히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쿠팡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이제 물류센터가 저런 모습이다. 이제 사실 이제 쿠팡이 제공한 화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저 한 명밖에 없는데 굉장히 밀집해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그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 물건이 있는 간격에. 저기 지금은 한 분이지만 아마 여러 분이 같이 있으셨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를 좀 제대로 착용을 안 하고 장갑도 쓰던 것을 계속 썼다면은 분명히 감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사실은 조금 공간이나 그 배치가 너무 밀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말을 KBS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들어본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 이제 2인 1조로 포장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인용 책상에 2명이 앉기도 했다. 관리 직원도 마스크를 잘 안 썼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등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 상당히 심각해 보이네요. 네. 1인용 책상에 2명이 앉을 정도로 조금 그런 거는 좀, 저도 의외고요. 아마 식사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셔틀버스 타는 출퇴근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 사이에 얘기하면서 마스크 안 쓰셨을 거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감염이 됐는데, 보시면 모자라든지 신발에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지요. 네. 그 말은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밀접 접촉을 했다는 거고 또 신발이나 모자나 이런 장갑이나 이런 거를 수시로 소독을 하거나 씻지 않았던 것도 개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스치기만 해도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을 거고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저희가 한번 참고로 그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그 건물 6층 건물입니다. 1층에 이제 물품 출하, 2층 물품 포장, 그리고 이제 3층에서 6층까지 신선 냉동식품 포장이 저기서 이루어졌다는 거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4층에 이제 식당과 휴게실, 2층에 식당, 휴게실, 1층에 흡연실, 이런 게 있었는데, 4천여 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몰려서 다니는 환경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식당은 사실 모든 층에 두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휴게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층에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기 인원수가 1,000명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분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흡연실 같은 경우도 지금 1층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또 그쪽에서 밀접 접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 장지동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곳은 자 이제 복합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그 회사들 이제 저기서는 쿠팡이 나오지 않았지만 쿠팡도 있고 또 다른 택배 회사도 있고 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콜센터가 정말 감염에 취약한 그러니까 전파에 취약한 곳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물류센터가 나오니까 물류센터도 취약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취약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류센터 같은 곳은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근무한다고 저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콜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분만 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100명 이상이 있었고 이번 기회로 여러 군데가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학원 같은 경우도 대규모 학원은 몇백 명이 들어가요. 강의실에. 그렇죠. 학원이라든지 그다음 학교는 또 당연히 마찬가지고 큰 찜질방, 큰 PC방, 영화관, 그리고 마트 이런 곳이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 있는 곳이지만 인지를 잘 못할 뿐이에요. 마트 같은 곳도 우리가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대단히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데 그 카트가 감염의 온상이 되거든요. 카트, 이게 손으로 집으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보시면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밀접해 있고 손잡이라든지 난관 같은 곳에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키보드나 휴대폰 매번 말씀드리는데 가장 감염이 많다고 보고가 이미 되어 있고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특히 병원에 가시거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 요새 세니타이저라고 소독제 네. 그거를 눌러서 많이 쓰시는데 그 소독제 누르는 곳에 바이러스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누르는 곳에서 혹시 굉장히- 바이러스가 붙지 않을까. 그건 이미 이제 연구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소독제도 그냥 손을 대면 나오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좀 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앞서 같은 그런 물류센터에서 만약에 집단 감염을 피해야 한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했어야 했을까요? 앞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요. 네, 우선은 일하는 시간차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모든 분이 같이 동시에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거. 최대한 분리해서 교대로 그렇죠. 일할 몇 교대로. 예. 네. 그리고 식사 시간도 11시부터 2시 이 정도로 좀 많은 시간 간격을 둬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좀 간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휴게소 같은 경우도 휴게실도 우리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 한 층에 하나씩은 좀 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도 장갑이라든지 여러 신발 같은 경우도 매일 좀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어떤 곳에서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원칙들을 확대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고 방역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도 걱정을 해요. 자, 물류센터에서 포장된 물건이 우리 집에 와서 네. 내가 그걸 뜯다가 바이러스가 묻어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더니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지, 종이에 묻어 있는 시간은 아주 환경이 최적인 경우에 24시간 최대. 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대부분 많이 사멸하는 밤 감기가 3시간 반 정도가 된다고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택배 물건을 배달받는 시간은 최소한 3시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바이러스는 사멸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한 사례도 없다고 보고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택배 물건을 받으실 때는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 너무 걱정이 된다면 물건을 포장을 벗기 위해 24시간 정도? 일단 놔두면 안심은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종이 신선식품이 같으면. 아니라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사실은 이제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0명, 30명 이 수준이었는데 네. 50명을 넘었고 또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접근을 좀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접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재인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다 늘었다 이러면서 이제 놀랐다 가라앉았다 이런 식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코로나19는 지금 백신이 정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종식이 되지 않는다. 그 백신은 아주 잘 되면 올해 연말 정도에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면에서 그러면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질환이냐. 대부분한테는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감염력이 너무 높고 네. 건강한 10대, 20대, 30대에서는 모르고 감염을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을 잘 인지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각자가 모두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